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날씨 오늘도 춥네요. 모두 건강한 관리 조심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힘찬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하다. 나는 구애하다. 나는 창업과 폐업과 고자대표선 자영업들 2026년 1월 29일 굉장히 오늘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먼저 손잡아법 내 자신을 알고 남을 알고 정말 이기는 법을 터득했다. 이기는 법을 계속 달려가자. 뛰어라, 예비하라.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라. 트로트, 가요, 히트송 세상의 노래로 이루어지고 마음의 심령을 울리는 것도 없다. 정말 노래를 잘하는 것, 가사를 명확하게 통달하고 정말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끼걸 재능을 장착해보자. 청춘의 독서, 내 안의 청춘, 내 밖의 청춘을 다 끄집어내요. 이대한 상으로 세상을 흐름을 뒤집어 엎어라. 그 역설 뇌를 거꾸로 하고 정말 상상으로만 끝이 된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내 꿈이 이루어진다. 오늘은 이 창업과 폐업의 고차대별에 선 자영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업한 사람은 많을까요? 폐업한 사람은 많을까요? 창업하는 사람은 많대 폐업하는 사람은 더 많답니다. 우리 2026년도 머니 트렌드 관련된 그 제목 그런 걸 봤습니다. 부동산, 비트코인, 뭐 관세, 또 미국 전쟁, 또 뭐 이란과 뭐 러시아 그 봤죠? 음? 여러 가지 전쟁에서 살아나는 방법 있죠. 또 부동산, 또 트렌드 관련된 거 우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다 이게 나왔네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다 나왔네요. 와 이게 역시 8명 정도 되는 저자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나 보기만 하면 정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규제에는 왜 이런 책을 못 봤는지 그냥 사이 밟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순간 자영업을 한 11년 되니까 이렇게 자영업들이 왜 많아지고 왜 폐업이 되는가 이 책을 명확한 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영업 폐업 건수는 2024년도 연 100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그런데도 창업을 줄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왜 이어질까요? 당연히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또 적성이 안 맞거나 그래서 고만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배우는 기술도 써먹지 못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업으로 가 장업으로. 그렇지만 창업은 줄지 않고 맞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창업 동시에 폐업이 동시에 늘어나는 이 역사적인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또 떨어지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가 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또 계속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내가 떨어지면 또 파도가 또 밀려오고 대략 2,001만 명 정도가 비임금자의 약 6만 명 정도이다. 임금자이죠, 임금자. 그런데 비임금자는 2024년 기준 들어 그 수가 줄고 있다. 비임금자가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는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폐업자 증가 속도는 더 빨라 전체 자영업자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가만히 보면 시군도 갔다 오고 또 여러 가지 그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지방도 가고 또 서울도 가고 또 영등포도 가고 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공실인 데가 많습니다.
특히 시장에는 더 많고요. 시장에는 엄청 진짜 어? 공실이 엄청 많고요. 음? 부동산 책에 관련된 책도 보니까 왜 공실이 많은지도 알겠지만 여기서는 창업과 폐업의 고쳐섬에 선 자영업들 그 내용 보니까 그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볼 표가 있네요. 인구 변화, 인구 구조. 우리가 뭐뭐 땡으로 칭하는 세대 있죠. 뭐뭐 땡으로 칭하는 세대. 1970년생을 포함해 베이비붐 세대가 되어 은퇴와 조기 퇴직을 맞이하는데 뭐뭐 땡 그들이 다시 임금 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죠. 노동시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왜냐? 그 자리에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밀려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것입니까? 다시 그 밑바닥으로 갈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겠죠. 내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근데 실패 그중에 다시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없겠죠?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저 이 말 보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한번 어떤 마음인가 한번 들어봅니다. 기꺼이 밑바닥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스토리로 인생을 창조할 것인가 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규 고용 창출이 분해된 경쟁 구도 속에서 퇴직자들의 선택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어디로 갈 것입니까?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또 어떤 무언가를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다시 그냥 그렇게 안주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겠죠. 뭐라도 해야 되겠죠. 왜냐? 가족도 먹여 살려고 또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앞날을 정말 무언가를 장착을 해서 가야겠죠. 인공지능을 쌓아 이해하겠죠. 결국 비자발적 창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자발적 참을 내몰리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누가 비창업자로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나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런 못난 것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문화적 특성 또한 은퇴 이후도 계속 일을 찾게 만들고 창업으로 이어지는데 일조했다. 그렇죠. 인구 감소와 또한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또 기준점이 그렇죠. 나이가 뭐 많다고 뭐 잘리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능력 안 되면 잘리는 거죠. 그렇지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기 책자 보니까 거의 다 창업을 간답니다. 직장을 맞지 않고 또 남의 밑에서 일하기도 싫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창업을 합니다. 창업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 한 골목에 김밥 가게를 이런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세 군데가 있는데 누군가가 또 그 골목에 김밥 가게를 창업한다면 세 가게에서 나눠갔던 매출이 이제 네 군데에서 나눠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골목에 예를 들어서 뭐 찐빵집이 있는데 또 거기 들어왔다. 또 좀 이따 거기 들어왔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죠. 편의점에 또 조금 이따 편의점에는 그것도 뭐 했지만은 복고시도 마찬가지고 했지만은 음식점은 그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눠 먹기 테니까 누군가는 더 경쟁에서 밀려나면 폐업을 하겠고 누군가는 어 공동구매든 아니면 뭐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겠죠. 여전히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골목 시장의 총 매출은 점점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날아가게 되면 청년자가 약한 창업자가 폐업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기회다. 그렇죠. 몸이 아프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몸을 철저히 관리해서 무언가 살아있는 정신을 세상에게 발산해 보세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주에게 전파해 주세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적용되는 바로 국내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다.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미국과의 상호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국내 공장 생산이나 신규 투자가 줄어들고, 이는 고용 상승 둔화로 이어져 소비 여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이 관세를 통해서 자영업자 엄청 타격이 있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자영업자 매출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영향을 당연히 미치죠. 전쟁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죠. 또 불안하고 그런 것도 엄청 미치지만, 미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수단을 강구해야겠죠.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106체인 전체가 이슈되면서 내수시장은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고스란히 영향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어떤 겁니까? 만약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왔다 치면은 그 사람과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은 기억하고 있다면 반드시 업주에 진입하기 전에 철저히 사전 준비가 유기된다. 맞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무언가 하다가 잘못했어요. 또 회사에서 또 어떤 일 하다가 또 밀려나겠어요. 거기에 밀려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삼아서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산 조사 해봐야 됩니다. 우리 켈리체 회장님의 말을 빌자면 100권의 책을 다 씹어먹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뇌를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인턴같이 직접 경험을 쌓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내가 만약에 조거목이라면, 내가 만약에 직원이라면 어떤 행동으로 정말 내 가게를 살릴까, 그를 생각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를 지원하는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하라고. 그렇죠. 정부가 지원하는 거, 청년 같은 경우는 뭐 청년 지원도 있지만 활용해서 정말 나만의 그 가게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과물로 참여되는 평가단 속에서 정말 가정을 죽이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작정 찌라는 창업은 폐업을 예고한 창업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맨땅 해나가면 안 되겠죠?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분석하고 철저히 이미테이션을 하셔. 어떻게 세상에 내놓을까? 그를 딱 했을 때 정말 천둥들이 엄청 많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0년은 자유만 한 거는 단순히 도전이 아니라 준비된 생존동력, 요구는 해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혹이라도 자영업을 하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청순하게 한번 운운해 주세요. 정말 성심껏 좀 11년 동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성공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낙담하지 마시고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해주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했으니 당연히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찬 목요일 되시고 활기차게 살아가 주세요. 생각을 명석하게 하자!